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금지시킨다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서의 급등하는 지금 이 순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급등을 하니까 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여러분도 많은 고민하실 겁니다. 과연 이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일단은 공매도 금지 그 배경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번에 공매도 금지의 배경은 뭐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좀 큰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게 금융당국이 어제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말에 왜냐하면 이런 발표들을 하려면 전격적으로 좀 그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어제 기자들에게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거 할 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까지도 공매도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공매도를 금지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금융위에서 이제 아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금융당국이 어제는 상반기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올해 네 번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이후에 네 번째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좀 전격적이고 이례적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강력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줬던 게 오늘 증시에 좀 소폭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소폭 영향이라뇨? 코스닥이 4%나 올랐는데 한 14% 올라야 마음에 좀 드셨을란가요? 그동안 이제 떨어진 게 너무 컸으니까 저한테 따지시고. 아니,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한시적인 그 공매도 전면 금지에 초강수를 두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부터 당장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니, 오늘부터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책을 바로 전날 발표해서 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매도를 이제 막는 거에 대한 뭐 이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가 오늘만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더 올라갈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시장 자체에서는 뭐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면서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순매수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아서 순매수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쇼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라 외국인이 과연 얼마만큼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조금 좀 뭐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아마 주 후반 정도 되면 외국인의 아마 매매 패턴을 보시면 과연 공매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니님 기사 봤죠? 일부러 또 그걸 제가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지식 수준이 살짝 부족할 때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억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코스닥 시장의 이 급등에 막 너무 기뻐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네요. 제가 흥분하면 여기서 끝날까 봐 너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장에 좀 하락을 야기시키고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제가 굉장히 섭섭하네요. 저도 같이 한번 지금 동참해 보고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 오늘 기분 굉장히 좋은 거 티가 나시죠? 예, 공매도 금지에 따른 그 수혜주 저도 톡톡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고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시장의 반응 당연하다? 당연하죠. 보십니까? 전격적으로 했고 잘 몰랐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는 분도 계속했습니다만 그래서 전격적인 것만큼 전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조금 생각보다 더 가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만 뭐 내일 올라갈 거 다 땡길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올라간 것이 그 이후의 상승을 좀 미리 당겨서 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규 고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의 상승.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제 저항대라고 생각했었던 부근대를 굉장히 강하게 뚫어내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빠지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한 그런 여건에 놓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자체가 형성이 돼서 계속해서 우상향 할지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들도 속속 공매도 금지 관련한 수혜주, 수혜 업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도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서 이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임순재 교수님 오늘 이미 다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네. 뭐 20-30% 오른 기업들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고 임순재 교수님 혹시 다른 의견이십니까? 뭐 비슷합니다. 이게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이는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대폭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가 관련돼서 과연 업황이 개선됐느냐라고 하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단순히 제도 변경에 따른 그런 일시적인 이제 수혜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라는 거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인 거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라는 게 뭐 시장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돈을 뺐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공매도를 이제 금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뭐 공매도를 실시했다라는 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의 평가다라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의 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상승세가 뭐 좀 더 이어질지 여부는 그거의 이제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규 교수님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건 그냥 뭐 쇼커버 물량인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은 저도 쇼커버 물량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좀 특별한 좀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말에 갑자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은 기분이 좋은데 이제 추후에 외국인들 자금이 구조적으로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시가 강할지 여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 이제 좀 올라가다가 약발이 좀 떨어져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6개월 후에는 좀 더 밀려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조건 장점만 본다라기보다는 네. 이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외국인이 빠져나간 시장에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개인 수급이 받쳐주고 개인들이 영차영차 힘내준다면 이재규 교수님이 말한 것과 반대로 지수가 지금보다 6개월 뒤에 더 올라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힘 지금 그렇죠. 돈이 조금 없긴 하죠. 저를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편이지만 그쵸, 그래도 그쵸. 시장에 이제 이 자금의 집중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집중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저점을 만들어내고 지수의 네. 반등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거부터 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자면 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힘이 좀 더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빠진다라는 의견도 아니니까 이제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탈출 기회인지 매수 기회인지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공매도 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6개월이나 향후 1년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뭐 지수나 종목의 수익률이 40% 이상 강세를 보였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런 통계 믿어도 될까요? 근데 이번에는 저것도 있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또 연말에 오기 때문에 네.
반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들이 그 우리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저기 외국인 투자 집중력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 집중력이 없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 지속성이 좀 약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흐름은 한 11월 중후반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는 이번 주 지나면은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가 발표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회의를 했겠어요? 근데 어저께 발표를 해서 그렇지 이미 다 시장은 좀 이렇게 흘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그 카톡도 봤고요. 외국인들은 미리 그거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으면 다 갔다. 오늘 상한가가 내일 상한가 또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느 순간에 어느 가격대에서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돌아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돌아왔다고 가정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살 거고.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투자가들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당분간 오케이 하는데 그 수급이 분포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11월 중후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그러면 지금 좀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은 튀어 올랐을 때 좀 매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건 이제 개인들의 그 진짜 전략에 따라 다르니까. 저한테 가지고 있는 종목을 돈 앵커 그만 이제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만족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손실이 얼마나 큰데. 자, 임순재 교수님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뭐 종목군이라는 섹터를 들자면 뭐 역시나 실적이 그동안 나오지 않아서 업황 부진이 나중에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섹터는 오히려 지금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뭐 공매도 이제 금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 문제가 이제 아마 업황보다는 수급 문제가 아마 우선시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뭐 상승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영풍재지처럼 공매도가 없으면 수급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관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도 이제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뭐 영풍재지도 보다시피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만큼 위험하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만큼의 무언가 놀라울 만한 시장의 수급이 유입된다면 외국인이 다 떠나고 뭐 기관이 떠나고 상관없이 그 놀랄만한 수급이 유입된다면 정말 다른 스토리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지 그만한 여력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한 줄 전략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 단비는 단비 맞다. 그리고 박수호 고수는 불법 논란을 잠재워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임순재 고수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주의하자. 이재규 고수는 굳이 탈출, 차분한 대응을 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4위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